1등을 하다가 막상 가서 어느 정도로 많이 깨진 거예요? 제일 떨어졌을 때가 한 학년에 360명 정도였는데 120, 130등 그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130등까지 내려간 학생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수능 정시로 네. 아주 박사를 내고 들어갔다. 요 스토리가 참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부모님이 주로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을 해주셨나요? 제일 많이 해주셨단 말이 충격적으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아니었네. 네. 요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는 건 너무 충격적이니까 네.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그나마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형입니다. 오늘 대학생분을 모셨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의 공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이고 서울대 1등급 노트 저자인 한정윤이라고 합니다. 재학생이신데 네. 멘토님. 네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학습 멘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멘토님 본인 이야기를 좀 보면 되게 인상 깊은 게 네. 중등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요새 말로 폭망을 했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죠?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위치하던 동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던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갔죠. 인구 한 60만짜리 도시로 나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가고 첫 시험에서 제가 진짜 어떤 위치인지를 깨달아 버린 거죠. 원래 제 실력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 수준이 좀 있는 학교에 가니까 그대로 실력이 들통나 버린 거죠. 그때 꽤나 충격이 컸겠어요. 왜냐면 1등을 하다가 가서 어느 정도로 많이 깨진 거예요? 제일 떨어졌을 때가 한 학년에 360명 정도였는데 한 120, 130등 그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130등까지 내려간 학생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아주 박사를 내고 들어갔다. 요 스토리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 착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 보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얘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착각이었다. 네. 내가 잘하는 게 사실 아니었구나. 요새 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죠. 스스로도 그렇고. 부모님도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놀라셨을 것 같긴 해요. 저한테 거는 기대 당연히 크셨을 테니까 나름 공부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성적 받아온 게 예상치도 못한 등수였으니까 저도 그랬지만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긴 하셨죠.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충격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또 했을까? 어떻게 해서 또 이게 치고 올라갔을까 되게 궁금해요. 경험담을 좀 들려주신다면. 1학년 때 저희 반에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 공부법을 따라하면 되겠지라고 무작정 시도해봤는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원래부터 공부를 되게 잘해오던 친구고 기초가 탄탄히 쌓여있던 친구였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우물안 개구리 이슈로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공부법을 따라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1학년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공부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이 완전 끝나고 고민을 해봤죠.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나한테 맞을까? 1학년이 다 끝난 시점에서 사실 2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하진 않잖아요. 학교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때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완전히 바로 찾은 건 아니지만 그냥 차츰차츰 저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갔던 것 같긴 해요. 네. 그 공부법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나만의 이유를 찾는 것. 사실 어떠한 공부법을 찾아서 따라가려고 시도를 하던 간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아예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천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법을 찾은 게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도 막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바로 답지를 보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후자를 택했죠.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답지 보고 그냥 넘어가면 내가 이 문제한테 진 것 같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모르는 문제 있어도 진짜 몇 시간 고민하고 붙들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됐던 공부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학원을 사실 1학년 때 수학 내신 학원을 잠깐 다니긴 했는데 그것 외에는 제 기억엔 다닌 것 같진 않아요. 수능 준비에 있어서 학원을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도움을 주셨을까요? 사실 부모님은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한 타입이 아니었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끌고 이거 해라 그렇게 시키는 측면이 있긴 했는데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 스스로 이 공부하겠다 저 공부하겠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강이 됐든 책이 됐든 딱 서포트만 해주시는 그 정도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딱 필요한 만큼의 서포트를 해주셨다. 이거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잔소리는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잔소리를 공부에 대해서는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저 스스로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리니까 잔소리를 별로 하고 싶진 않으셨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등학생쯤이 됐을 때는 사실 잔소리 한다고 공부를 안 하죠.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때 만약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했다면 공부에 도움이 됐을까요? 전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때 성적 안 나와서 스트레스 심했는데 너 왜 성적 안 나오냐 너 왜 남들만큼 못하냐라고 잔소리 많이 들었으면은 오히려 멘탈이 터진다고 하죠 요즘 말로.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공부를 놓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서울대를 간 재원이 공부 오히려 놓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때는 당연히 네. 끌고 가고 고등 때는 그냥 서포트 네. 믿어주고. 그러면은 초등 때 네. 공부와 관련해가지고는 부모님이 어떤 서포트 내지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좀 보여주셨는지가 궁금해요. 초등 때는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라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생 본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공부하는데 같이 와서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부모님이 주로 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을 해주셨나요? 제일 많이 해주셨단 말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가라. 너가 또 정시를 파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되든 간에 수능 당일 때까지는 그 길을 밀고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을 믿어주시면서 네가 믿은 대로 가라. 큰 힘이 됐겠어요. 서울대를 합격하고 혹은 뭐 의대를 합격하고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을 가는 아이들 꾸준히 잘해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멘토님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패자부활의 느낌으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성공이 가능했던 학습적인 힘은 뭐였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한 이유를 찾은 게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를 보면은 좀 잘난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얼굴이 잘생긴 친구도 많았고 돈이 많은 친구도 많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언제 한번 생각을 했죠.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는데 이 공부마저도 안 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게 저한테는 있어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높은 성적을 받아오니까 저를 인정을 해줘요. 선생님들도 저를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인정을 받는구나. 그럼 나는 내가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공부로 증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공부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공부를 하게끔 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 그걸 시기를 맞춰서 포텐을 폭발시켜 주셨는데 공부에 대한 이유와 또 학습적인 그 원동력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꾸준히 하던 게 있어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 이게 굳이 뭐 소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제가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도서관 가서 이런 거 좀 빌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뭐 잡지가 됐든 아니면 설명하는 책들, 정보 글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었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해력이 많이 쌓였고 그게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가 되었던 간에 도움이 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읽으셨다는 거죠? 네. 뭐 사회과학 뭐 이런 두루두루해서 초등, 중등까지 요새는 또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 수능 준비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국어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수학에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같은 거 파악하는데 분명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고 영어도 일단 해석을 한 다음에는 한글의 독해력이 중요한 거고 탐구에 있어서도 사회탐구는 진짜 독해력 요구하는 과목이 많이 있고 과학탐구도 분명히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정말 문해력이 그만큼 중요하죠. 1대1 과외비나 재수학원 그리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많은 고등학생, 수험생들을 만나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멘토 역할을 하시면서요. 네. 뭔가 생각만큼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학생들 네. 또는 노력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공부를 제 앞에서는 한척 하다가 제가 없을 때는 그냥 아예 안 하고 이런 거는 숙제 안 해오는 거로만 봐도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아, 얘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자기만의 공부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거랑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구나. 그런 게 가르치다 보면 보이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던 학생들을 보면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남이 시켜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신만의 공부 이유를 찾지 못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특히 대입 준비하면서는 네. 내 스스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힘든 공부를. 근데 우리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만의 이유, 학습 동기가 되겠죠. 네. 아니면 습관이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네. 이 습관도 안 들어져 있는 경우에 네. 결국엔 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면 무너지는 모습들을 워낙 많이 또 보셨으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때 신경 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때 와서 급해 죽겠는데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때 와서 동기를 찾는 과정은 중요하긴 하지만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좀 미리미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미리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습관을 들어놓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렇다고 난 이미 고2, 고3인데 지금 와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 중에 가장 젊을 수 있는 날이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지금보다 더 빠른 순간 없다. 내가 지금 늦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적어도 나한테 남아있는 선택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그 서두에 충격적으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아니었네. 네. 요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는 건 너무 충격적이니까 네.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나마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군지에 위치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런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은 그 학교 수준에 맞춰서 출제가 될 거고 거기서도 성적을 잘 받은 학생은 거기 가서도 잘할 수 있는 학생이지만 거기서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은 거기 가서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학생인 거고 그런 시험들을 미리 한번 풀어보면서 모의고사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환경에만 안주하지 말고 네. 조금 외부에 있는 테스트들을 꾸준히 보면서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지를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야겠다. 네. 그래야 그런 충격을 사실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절대평가도 되고 또 시험도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잘한다고만 믿었는데 나중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충격을 많이 받는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버지는 공부에 좀 신경 쓰셨나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공부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셨어가지고 물론 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하고 싶다는 대로 밀어주셨지만 근데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고등학교 때는 많이 참으셨구나. 네.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마이너스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믿어주시면서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결국 합격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의 학습 멘토로서 네. 부모님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게끔 하는 조언을 드린다면 뭐가 네. 있을까?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억지로 시켜서 그러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뭐 없어. 너 이거 공부해야만 해. 너 이거 안 하면 핸드폰 압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건 오히려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자극으로 학생에게 공부를 시키면은 그 학생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유인을 줌으로써 공부를 억지로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좀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공부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었고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자극이잖아요. 학부모님들도 공부에 있어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이유를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자녀분들이 나중에 가면 고등학생이 되고 또 입시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텐데 그때 고등학생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적어도 대학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가정하에 생각보다 더 크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러이러해라 저러이러해라 왜 성적이 안 나오냐 라고 부모님 본인이 더욱더 밀어붙이는 건 학생에게 있어서 오히려도 아니죠.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공부를 오히려 놓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적어도 본인이 공부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그때는 좀 믿고 봐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멘토 한정윤 멘토님을 모시고 여러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